로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듣는 것처럼 설명할 거라고 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진짜 완전 외계어입니다. 새로운 숫자거든요. 본 적 없는 새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하는 연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로그의 성질이라고 식이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결국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구구단 외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할 거고 이해하게 도와드리겠지만 이해는 이해고요. 이거 당연히 이거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겁은 이걸로 충분히 줬고 로그 이야기를 하자면 로그가 왜 시작됐는지부터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자 2의 1제곱은 2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2의 2제곱이 4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지수법칙에서 이야기했지만 2의 0제곱은 또 1이다 라는 것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쓰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들이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게 궁금했던 거야. 물론 저는 안 궁금한데 2를 적당히 잘 곱하면 3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2를 한 번 곱하면 2고 두 번 곱하면 4인데 1이나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어떤 숫자 잘 곱하면 3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패턴이 그렇다는 거야.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변에 있는 숫자도 커져갈 건데 그럼 2하고 4 사이에 3이라는 숫자 되게끔 여기다 어떤 숫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정수 중에 없겠죠?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대소를 비교해보자면 1과 2 사이에 어떤 숫자 잘 집어넣으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실제로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 2에 뭐가 3이 될 텐데 이 뭐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한 거냐면 로그 조그맣게 2에 3이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뭔가 있을 텐데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 있을 텐데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없으니까 그 숫자 새롭게 정의를 한 거야. 이렇게 로그 2의 3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 2를 몇 번 곱했더니 3이 되더라.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그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가 로그 2의 3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거고 지수에 올라갈 숫자라는 거야. 2의 몇 제곱이 3일까? 그 몇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로그 2의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뒤에 가서 나올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2의 3이라는 건 2를 거듭 제곱해서 3이 되게 하는 그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그럼 실제로 2라는 밑 위에 요 녀석을 기수로 얹으면 이거 얼마 된다는 이야기예요? 3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호 자체가 뭐라고? 2를 3이 되게 하려면 지수에 뭘 써야 되냐? 할 때 이거 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로그의 정의 그 자체다 그 얘기입니다. 로그 2의 3이라는 건 2를 몇 번 곱해야 3이 되니 그 몇 번만큼 실제로 곱한 거잖아요. 2의 몇 번이니까 3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일본화해서 보면 이런 건데 A의 X제곱이 B야 라고 했을 때 이 X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는 지수랑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지수에 들어갈 숫자를 끌어내려서 쓴 것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예요.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가 지수를 계산할 때는 이 녀석을 보는 거죠. B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로그는 이제 X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니까 그것만 다른 거지 표현하는 건 완전히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똑같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단원 뒤에 보면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수 함수고 로그 함수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역의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관계.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둘이 같다고요. 요 녀석부터 이게 이 로그 A의 B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하나의 숫자거든요. 로그 2의 3이라는 것도 말했지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예요. 그 숫자를 새롭게 그냥 정의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숫자이긴 숫자인데 실제로 이게 정말 숫자야? 숫자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거야? 를 보장받으려면 즉 책에서의 표현 따지면 로그로서 정의되려면 숫자로서 정의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x 지수에 들어갈 숫자예요. 지수에다 x 넣을 거거든요. 근데 로그 2의 3은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없어요. 실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리수인데 이렇게 생긴 무리수를 지수에다 얹으려면 필요한 약속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밑이 0보다 크다예요. 아까 우리 지수의 확장할 때 했던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무리수, 즉 실수 전체 넣으려면 뭐 넣어야 된다고? 어떤 약속이 필요하다고? 밑이 0보다 커요. 이런 조건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야 지수에다가 실수 넣어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위로 넘어와서 여기 써있는 요 A 있죠. 요 A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음수 쓴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면 그건 숫자가 아니에요. 별로 논리적인 거 아니야. 그냥 얘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요 A를 밑이라고 불렀죠. 여기서도 다행히 밑이에요. 똑같이 불러요. 얘도 밑입니다. 요 A도 밑, 여기 A도 밑. 그 다음 두 번째로 요 B라는 거 한번 볼 텐데 요 B는요. A가 양수면 지수에 누가 오든 음수가 될 리가 없어요. 양수를 곱하는 건데 갑자기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 곱하기인데 빼는 것도 아니고. 그지? 여기서는 지수 이야기 할 때는 B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얘의 값을 찾는 게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라서. 근데 A가 0보다 크다 때문에 B가 0보다 큰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1위로 넘어와서 보면 어때요? A가 0보다 큰 것도 큰 거고 여기 B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시나 얘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이 아니지.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A가 0보다 크면 자연스럽게 B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0보다 큰데 B가 음수야? 그럼 이것도 숫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숫자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건 얘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요 B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요 B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 이렇게 불러요. 아까 요 A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밑 이렇게 불렀다고요. 요거는 밑, 요거는 진수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인 B도 자연스럽게 0보다 커야 되고요. 하나 더 지수에 있을 땐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A가 1이면요. A가 1이면 X에 뭐가 오든 B는 항상 1이 되겠죠. 1의 몇 제곱은 무조건 1이잖아요. 그럼 A가 1이면 B도 1이거든. 그럼 로그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로그 1에 1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될까? 그 얘기인데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돼요?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 돼요. 네. 이건 크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그 1에 1,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될까?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0이라고 해도 되고요. 10이라고 해도 되고요. 100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크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밑이 1이면 진수가 자동으로 1이 되는데 이건 숫자가 안 될 거니까 밑에다 1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써 있는 요거 3개 있죠. 요 3개가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책에서는 약간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부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요거 두 개는 밑에 관련된 거니까 밑 조건 이렇게 부르고 요 녀석은 진수랑 관련된 거니까 진수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밑 조건 두 개와 진수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의미가 있다. 실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외우긴 해야겠지만 이거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여기서부터 온 거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이 영어 덩어리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해봤다고 얘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어색하진 않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건 도저히 이게 숫자로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야. 로그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걸 생각해야 돼요. A의 X제곱이 B다.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화살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나마 얘는 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로그 A의 B야? 그럼 A의 X제곱이 B다.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생각을 좀 하셔야 얘를 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뒤로 산수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로그 A의 A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로그 A의 A. 밑이랑 진수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라고? 여기 X 이렇게 쓰면 A의 X제곱이 A래요. A를 몇 번 곱해야 A가 돼요? 한 번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네, 1이다 그 얘기입니다. 밑이랑 진수가 같은 숫자면 1이다 그 얘기예요. 로그 2의 2는 1이에요. 로그 3의 3, 1이고요. 로그 4의 4도 1이에요. 로그 10의 10도 1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밑이랑 진수가 같으면 1이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닙니다. 이 밑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로그 A의 1이에요. 진수가 1인 경우입니다. A의 몇 제곱이 1일까 생각해보면 A의 0제곱이 1이에요. 밑에 누가 들어오든 0제곱이 1이라고요. 그죠? 우리 아까 지수 법칙 할 때 했던 거야. 그지? 지수가 0이면 1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됩니다. 괜찮죠?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볼까요? 로그 A의 N제곱이에요. 얘는 뭐게? 로그 A의 N제곱. A를 몇 번 곱해야 A의 N제곱이 되는 거야? N번 곱해야지 N번. 그죠? A의 N제곱이 A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을 해볼 텐데 이것도 지우기 전에 이건 한번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거 로그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라고? 밑이 누구예요? 2예요. 2의 0제곱 1이잖아요. 0은 로그 2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로그로 나타내면 뭐다? 1이 로그 2의 2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로그로 나타내볼까요? 주인공이 3이야. 3이 로그 2의 8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2의 세제곱이 8이에요 그 소리거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지수를 요렇게 로그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고 요렇게 생긴 로그도 당연히 요렇게 생긴 지수로 나타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로그 덧셈 뺄셈을 좀 해볼 텐데 증명은 더하기 빼기를 증명해야 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이거 숫자 같지도 않은 걸 더하고 빼야 되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증명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내년에 달달달 외우시고요. 지금은 말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요.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끼리 더할 건데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에요. 자, 로그라는 숫자는 원래 어디에 있는 숫자예요? 원래 어디에 있었던 숫자냐면 지수에 있었던 숫자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2의 네모제곱이 3이야 그랬잖아요. 아, 이걸 여기다 써놓고 있잖아요. 이거. 네. a의 x제곱이 b야 이거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 x에 있던 숫자가 원래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라는 건 원래 지수에 있던 숫자예요. 그럼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이야기잖아.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기로 연결된 지수 법칙 뭐가 있어요? 곱하는 거지. 곱하는 거. 근데 곱하기를 해서 지수끼리 더하려면 밑이 같아야 돼. a의 x제곱이랑 a의 y제곱을 곱해야 a의 x 더하기 y잖아요. a의 x제곱이랑 b의 y제곱을 곱하면 할 게 없어. 뭐 어쩌라고. 끝이지. 밑이 다르면 손댈 게 없거든요. 밑이 둘이 똑같아야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그럼 다시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지수에 있는 숫자끼리 더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그에서의 더하기는 일단 밑이 같아야 가능해요. 밑이 서로 다른 녀석이면 못한다고요? 밑이 둘이 똑같아야 더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더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였다고? 곱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오른쪽에 누가 온다? 로그 a에 m 곱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건 실제로는 곱한다는 거니까 밑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곱하기로 연결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안 하기 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왜 그런지 설명하자면 이 로그 a의 m이라는 걸 p라고 보고요. 로그 a의 n이라는 걸 q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지수로 나타내 보면 a의 p제곱이 m이에요. 그죠? a의 q제곱이 n인데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a의 p 더하기 q제곱 얘가 뭐 돼요? m,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이걸 다시 로그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p 더하기 q는 로그 a의 m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의 p 더하기 q제곱이 mn이니까. 근데 p, q가 누구였다고? 얘랑 얘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둘이 더하면 얘가 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억지스럽죠? 뭐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당연한 소리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증명은 증명대로 따로 외워야 돼.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더하는 건 더하는 거고 계산은 계산대로 하는 거고 이것의 증명은 그냥 이거다라는 거야. 이거 요 뒤로는 제가 증명 안 하고 넘어갈 건데 나중에 이제 내신 시험 볼 때 그때는 필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때 가서 달달달 외우시고요.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실제로 곱하는 걸 한다. 아시겠죠? 빼면요.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이에요. 역시나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는 거니까 실제로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그 얘기고 밑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a 둘 다 밑이 같아야 되고 밑이 같은 로그끼리 뺀다는 건 실제로는 나누기를 하는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거 로그 a의 m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이것도 약간 잘못된 증명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m의 n제곱이라는 건 m을 n번 곱한 거잖아요. 약간 어떻게 생긴 것 같으냐면 로그 a의 m 곱하기 m 곱하기 m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진수에 곱하기 연결돼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m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건 로그 a의 m을 3번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n 곱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 약간 헷갈려요.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예요. 네.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개수가 돼요.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개수가 된다고요. 오케이? 잘못된 증명이지만 저렇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저렇게라도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 n이 저거 왜 잘못된 거냐면 n이 꼭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n이 자연수 아니라 실수 아무거나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지수에 있는 n을 그냥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는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온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했죠. 로그 2의 세제곱. 이게 얼마라고요? 3. 요거 앞으로 뽁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3 로그 2의 2이라서 3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바로 얘기했죠? 그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의 몇 제곱이 2의 세제곱이야. 세제곱 3인데 이걸 굳이 쓰자면 뭐라고? 요 3을 앞으로 딱 당겨내가지고 3 곱하기 로그 2의 2고 로그 2의 2는 미시랑 진수랑 같으니까 1이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토하겠다 그죠? 나한테 욕하지 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니들이 고등학생인 걸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고작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위해서 고전에 필요한 밑밥을 하나 깔고 곱하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밑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로그에서 밑이 누구였냐면 이거지 이거 A 이렇게 생긴 거. 이 밑을 바꿀 수 있어요. 밑을 바꾸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더하기나 빼기를 하려면 밑이 똑같아야 되거든. 밑이 같은 녀석이어야 더하거나 뺄 수 있잖아요. 혹시 밑이 다른 녀석이 나오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을 같은 녀석으로 바꿔야 그 다음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수에는 이런 게 없는데 로그에는 밑을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로 아니지 뭐 원한다기보다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도 증명을 생략할 거고요. 기억하세요. 뭘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는 밑이 A였던 숫자야. 근데 내가 밑이 C인 녀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딱 잘라서 분자 분모에 밑이 C인 로그를 넣고요. 밑에 들어 있었던 녀석을 아이고 밑에 있었던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원래 진수로 있었던 녀석이 분자의 진수가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값이에요. 다시 밑이 A였던 녀석을 밑이 C인 녀석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밑으로 분자 분모에 넣어놓고 나서 밑에 있던 녀석을 분모의 진수로 진수에 있던 녀석을 분자의 진수로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이 있었대. 내가 이거 밑이 10인 녀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분모는 로그 10에 2 로그 10에 3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밑을 10으로 바꾸고 싶으면 10 쓰고 나서 2는 밑으로 3은 위로 이렇게 가면 돼요. 꼭 10이 아니어도 돼요. 난 7로 하고 싶은데 그럼 7로 해도 돼. 로그 7에 2분의 로그 7에 3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꾸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밑은 문제에서 유도하는 숫자가 있겠죠? 아무거나 막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가 있겠지. 그거 넣어서 바꾸시면 된다고요. 둘이 똑같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야? 혹시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분자 분모에 밑이 같은 숫자 있으면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변환이라는 녀석이 로그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계산인데
이것 때문에 파생돼서 생겨나는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것도 죽겠는데 얘 때문에 생겨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곱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로그끼리의 곱셈도 있어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곱하는 거예요. 지수의 애들끼리 곱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얘는 로그라는 숫자 자체의 곱인데요. 밑이 같을 필요 없어요. 더하는 게 아니라서. 밑이 같을 필요는 없는데 요거 두 개를 다 밑변환을 하잖아요. 요거를 로그 D의 A, 로그 D의 B 이렇게 밑변환을 할 거고요. 얘도 로그 D의 B, 로그 D의 C 다 밑이 D인 녀석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로그 D의 B랑 로그 D의 B가 똑같죠?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남아요? 로그 D의 A 분의 로그 D의 C라는 게 남아요. 근데 쓰고 나서 보면 D 똑같잖아요. 분자 분모의 밑이 똑같죠? 하나를 합칠 수 있죠. 누구로 합쳐져요? 로그 A의 C로 합쳐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졌다고요. 그래서 과정은 이러한데요.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로그끼리의 곱이야. 그러면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돼서 로그 A의 C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은 진수랑 밑 하나가 약분돼서 남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겨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하면 뭐예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하면 뭐 B하고 B하고 약분됐다고 치면 로그 A의 A예요. 로그 A의 A는 얼마예요? 1이지. 1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로그 B의 A라는 건 누구랑 같은 거다? 로그 A의 B 분의 1과 같은 거다. 밑이랑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치한 꼴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죠? 마음이 불편한 거지. 마음이 불편하고 졸린 거지.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아까 우리 진수에 지수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앞으로 끄집어내자 그랬죠? 근데 이제 밑에도 지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애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밑변환을 해요. C로 로그 C의 A의 M제곱 로그 C의 B의 N제곱. 그러고 나면 얘는 얘 나름대로 이제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가겠죠? M 로그 C의 A 분의 N 로그 C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얘는 M분의 N이라는 그냥 하나의 숫자고요. 요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또 어때요? 밑이 둘 다 C잖아요. 밑변환으로 다시 합칠 수 있죠. 로그 A의 B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M분의 N 로그 A의 B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밑에 들어있는 지수도 앞으로 나갈 건데 밑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진수에 있는 건 분자로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들어가서 n분의 n이라는 개수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겠죠. 로그 4의 9야. 이건
로그 2의 3이랑 완전히 같은 값이에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거든. 제곱이랑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약분돼서 터지겠죠. 로그 2의 제곱, 3의 제곱은 요 2는 앞으로 가서 2분의 요 2도 앞으로 가서 2, 그 다음 남는 게 로그 2의 3이거든요. 약분되면 그냥 로그 2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약분할 수 있다고. 굳이 앞으로 꺼내서 약분할 게 아니라 요 2랑 요 2는 약분돼! 이런 소리라고요. 그죠? 로그 2의 로그 4의 81? 너무 큰가? 얘는 뭐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요거는 이거 지우지 말고 얘는 로그 2의 제곱 3의 4제곱이거든요. 2하고 4는 약분되면 2가 남을 거니까 그2는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 2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막 강력하게 거부하고 싶죠? 마지막 딱 2개만 얘기하면 끝나요. 요거는 이제 밑변환이랑 상관없이 로그의 정의하고 관련된 건데 아까 했던 거예요. A의 로그 A의 B 이거 뭐라고요? 그냥 B. 그냥 B. 이거 정의였다고. 로그 A의 B가 뭐다? A를 몇 번 곱해야 B가 되니? 근데 정말로 A를 그만큼 곱한 거니까 B가 되는 거다. 이 로그라는 기호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다.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이거예요. A의 로그 C의 B. 그럼 이건 누구랑 같으냐면 B의 로그 C의 A랑 같아요. 증명 안 할 거야. 외우세요. 여기 A랑 여기 B랑 자리를 바꿔도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얘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요 A랑 요 B랑 둘이 자리를 바꾼 거야. 자리 바꾸면 누가 돼요? B의 로그 A의 A가 되죠. 근데 로그 A의 A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B가 되는 거다. 라는 소리거든요. 이 녀석 심심치 않게 나와요. 증명이 어렵진 않지만 뭐 증명해봤자 그건 그거고 외우는 건 외우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A랑 B랑 자리를 바꿔도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 써 있냐면 여기 개념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 있죠. 거기에 보시면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거, 그 RPM 책에 있는 것들은 제가 거의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증명은 다 생략했어요. 말했지만 증명해봤자 더 졸리기만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생략했고, 연습하면서 노래 부르듯이, 구구단 노래 부르듯이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로그끼리의 합, 차, 지수에 있는 애들이니까 더한다는 건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한다는 소리구나. 뺀다는 건 미시 같은 애들끼리 나눈다는 소리구나. 기억하시고, 요거는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 앞으로 튀어나와요. 개수 된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밑변환,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밑조건을 만족해야겠죠. 밑조건 뭐였냐면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밑에 있던 건 분모의 진수로, 진수에 있던 건 분자의 진수로 넣어서 새로운 값을 만들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 녀석을 합쳐서 하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 밑변환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첫 번째는 곱.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곱하면 진수 하나, 밑 하나가 약분되듯이 날아가서 로그 A의 C만 남는다. 그리고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치한 거와 같다. 근데 이건 뭐 곱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고, 밑과 진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있을 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가서 m분의 n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거 요거 하나 다짜고짜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요 정도가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로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보는 숫자잖아요.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갑니다.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인데 이거 하래요. 아이고. A, B를 찾으세요인데 그냥 로그의 정의에 따르자면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를 실제로 그냥 찾아버릴 거거든요. 이 로그 지수로 나타내 볼 거야. 출발은 어디냐면 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루트 3의 4제곱이 A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루트 3의 4제곱이 A다예요. A가 얼마다? 9다. 9.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겠죠? 9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옆으로 갈게요. 응. 로그 9분의 1의 B예요. 9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B입니다.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래요. 이거 찾으래. 그럼 이것도 지수로 좀 나타내 볼까요? 9는 밑을 3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3의 제곱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붙은 거니까 누구다? 3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B가 3이다. 그 얘기입니다. A는 9고 B는 3이래요. 그래서 2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건 그냥 지수 계산하는 거야. 그죠? 밑에 것도 하나 볼까요? 152번.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지수랑 로그 사이에 스위칭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1번. 2의 4제곱이 16이래요. 저걸 로그로 나타내보면 누가 되냐? 인데 밑은 똑같이 2여야 돼요. 그죠? 지수의 밑이 2니까 로그의 밑도 2여야 합니다. 그래서 4가 주인공이야. 4는 누가 된다고요? 로그 2의 16 이렇게 생겼다고요. 2의 4제곱이 16이니까. 그죠? 이번도 마찬가지. 9의 0제곱 1이래요. 로그 나타내면 뭐라고요? 0은 로그 9의 1이다. 9의 0제곱이 1이다. 그 얘기거든요. 얘도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4다. 그 소리예요.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얘도요. 125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5분의 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요. 루트 7에 2분의 1제곱이 7이다. 예요. 이상하죠? 이거랑 다르잖아요. 7이랑 루트 7의 위치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로그랑 지수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것도 하나만 딱 더 하고 옆에서부터는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연습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X 찾으래요.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면 될 텐데 로그 7에 이만큼이 0이래요. 이만큼이 얼마야? 얼마예요? 얘가 뭐다? 7에
0제곱이 이거인 거지. 1이네요. 1. 1. 이상 쓰지 마요. 로그 A의 B가 X 뭐 이렇게 쓰면 뭐라고?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요 로그 입장에선 밑이 7이고요. 이 괄호 전체가 진수인 거예요. 그죠? 7의 0제곱이 이 괄호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식에 따르자면 로그 3의 로그 2의 x 얘가 7의 0제곱 즉 1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얘는요. 로그 2의 7은 얼마예요? 여기서 출발해야겠죠? 3의 1제곱이 이거입니다. 3이죠. 로그 2의 x가 3이에요. 그럼 이제 x는 뭐예요? 2의 세제곱이 x다. 그 얘기니까 x는 8이 되겠네요. 그죠? 계속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 옆에 155번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정의되기 위한 정수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로그가 정의된다는 건 무슨 소리다? 제가 숫자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소리고요. 저 영어 덩어리가 숫자 되려면 필요한 조건 3가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밑 조건 2개, 진수 조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뭐였다고? 여기 쓸까요? 로그 A의 B. 얘가 정의되려면 필요한 거 뭐다? 밑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밑이 1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3개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1위로 와서 보면 뭐 얘기하는 거라고? x-2가 0보다 커야 돼요. x-2가 밑이잖아요. 또 x-2가 1이면 안 돼요. 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7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3개 다 만족하는 x의 범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만족해야 저 영어 덩어리가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아침엔 괜찮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빠졌어? 아파? 그니까. 후후. 무섭게 생겼죠? 덧셈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로그끼리 더하고 빼세요. 니까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밑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까 로그의 성질 이야기하면서 여기다 2개밖에 안 썼잖아요. 그죠? 더하는 거 빼는 거. 로그끼리 더한다 뺀다 실제로 뭐라고? 지수 애들끼리 더하고 빼는 거니까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그죠? 그러니까 밑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살펴보면 이거 셋 다 밑이 5예요. 그죠? 5이긴 한데 5인 것까지는 좋은데 앞에 어떤 개수들이 막 붙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약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이 5인 것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은 다시 진수한테 넣어줄 거예요. 우리 왜 아까 이런 얘기했죠. 로그 A의 B의 N제곱 이건 요 N이 앞으로 가서 N 로그 A의 B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요 N을 다시 얘한테 줄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로그 5에 이 5를 얘한테 줄 거예요. 5제곱근 2에다 5 줄 거야. 뭐 되죠? 5제곱근 2를 5제곱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죠? 원래 쓰면 이렇게 생겼다고? 5제곱근 루트 2에 5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건 뭐 앞에 개수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로그 5에 루트 10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건 빼는 건데 2분의 1 붙었잖아요. 여기 2분의 1 누구 준다고요? 여기 8한테 줄 거라고요. 8의 지수로 로그 5에 8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다? 밑이 5니까 하나로 합쳐놓고 얘는 2, 얘는 곱하기 루트 10, 얘는 나누기 2 루트 2 이렇게 생겼겠죠. 8의 2분의 1제곱이면 루트 8이니까 2 루트 2입니다. 그죠? 얘도 밑이 5, 얘도 밑이 5, 얘도 밑이 5이기 때문에 진수끼리만 보시면 되고요. 더한다는 건 뭐다? 진수끼리 곱하는 거다. 나눈다는 건 뭐다? 진수끼리, 아니 뺀다는 건 뭐다? 진수끼리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밑을 5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뭐 한다고? 2랑 루트 10은 곱할 거고요. 거기에 2 루트 2를 나눌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것만 빨리,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빨리 계산하면 뭐예요? 2 루트 10 나누기 2 루트 5잖아요. 2 루트 2잖아요. 그게 누가 돼? 루트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네. 이게 뭐다? 로그 5의 루트 5다 그 얘기예요. 이건 계산하면 계속 가야 돼. 이것도 밑이 5거든요. 5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로그 5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계산한 결과가 뭐다? 2분의 1이다. 저렇게 더럽게 생긴 영어 덩어리를 계산했더니 젠장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할 때는 밑을 맞춰놓고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덧셈 뺄셈 엄청 많이 있죠. 연습할 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3번인데 얘는 손으로 쓸 것도 없어. 암산입니다. 바로. 이거 당연히 곱하기예요.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7의 9입니다. 로그끼리 곱이야. 그럼 어쩔 거라고? 밑 하나, 진수 하나 약분할 거라고요. 5하고 약분될 겁니다. 7하고 약분된다고요. 누가 남아요? 로그 3의 9가 남아요. 로그 3의 9는 얼마죠?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3의 제곱이 9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케이? 한 2개 정도만 더 하려고요. 그리고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는 167번인데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죠. 이거 파일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린트는 잘 보이나요? 써드리면 혹시 잘 안 보일까 봐. 167번의 문제는 27에 4 로그 9에 2 더 알아보기 힘들겠는데 로그 9에 2 더하기 로그 3에 4 빼기 로그 3에 8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이 27인데 27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에 계산만 하면 돼. 일단 지수부터 계산해야지. 그지? 이만큼이 다 지수에 있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우리 풀었던 그냥 로그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하고 나서 27이라는 밑 위에 얹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만 먼저 계산을 해볼 텐데 로그 9, 뭐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잖아요. 밑부터 통일을 좀 해야겠죠. 근데 얘는 밑이 3이고 얘도 밑이 3인 건 좋은데 요 놈은 밑이 9예요. 안 되겠죠? 3으로 바꿔야죠. 근데 다행인 건 어렵게 바꿀 필요 없이 9라는 것 자체가 3의 제곱이잖아. 그죠?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4 로그 3의 제곱에 2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럼 요 3의 제곱에 있는 요 2는 밑에 들어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요. 그래서 이건 2분의 4에 로그 3의 2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요 2는 앞으로 가서 분모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 로그 3의 2가 되고요. 어차피 더하기 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없애야 되거든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 뭐 할 거라고? 이 녀석을 이제 얘한테 이렇게 얹어줄 거라고요. 그래서 로그 3의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까지 정리가 되겠죠. 덧셈 뺄셈 하려고 작업을 미리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 지수 어떻게 생겼다. 이 앞에 있는 건 정리를 했더니 얘가 됐어요. 로그 3의 4. 그 뒤에 것도 더하기 로그 3의 4예요. 그 뒤에 건 빼기 로그 3의 8이에요. 그죠? 계산 다음 뭐죠? 밑이 다 3, 3, 3이니까 로그 3의 4 곱하기 4 나누기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2네요. 그래서 이게 로그 3의 2입니다. 누가요? 지수가요. 이 지수를 계산한 게 로그 3의 2예요. 그럼 실제로 얘는 뭐다? 27에 로그 3의 2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면 이거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27이랑 요 2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의 로그 3의 27이랑 같은 값이에요. 로그 3의 27은 얼마죠? 3.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랑 똑같다? 2의 세제곱이랑 같더라. 그래서 8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고작 대표 문제인데 이따위입니다. 새로운 숫자라서 그래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로그 함수쯤 가면 약간 좀 그 뒤에 마지막 요거 하나만 딱 더 봅시다. 요거는 좀 볼까 말까 싶긴 한데 하는 김에 요거까지 하려고요. 로그 7의 2를 A, 로그 7의 3을 B라고 했을 때 로그 12의 루트 24를 A와 B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뭐 연습하려고 얘 넣은 거냐면 이거를 A, B로 나타내고 싶은데 A, B는 어때요? 다 밑이 7인 로그예요. 밑이 7인 숫자들이라고. 얘는 지금 밑이 12잖아요. 그지? 이놈을 뭘로? 밑이 7인 녀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A, B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밑을 7로 바꾸고 싶다고, 밑을 변환하고 싶다고 밑 변환 이용하시면 돼요. 누가 될 거냐면 로그 7의 12
로그 7의 루트 24. 오케이? 밑을 7로 바꾸면 밑에 있던 건 분모의 진수로, 원래 진수에 있던 건 분자의 진수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요 루트는 약간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요 루트라는 건 24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를 앞으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에 로그 7에 24 로그 7에 12 이렇게 생겨서 될 겁니다. 그죠? 설마 이거 약분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쟤네들로 나타내야 되는데 요거부터 할까요? 로그 7에 12래요. 12는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제곱이랑 3을 곱하는 거죠.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7에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7에 3이라고 쓸 수 있다. 진수의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로그끼리는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 7의 2의 제곱의 이 제곱은 앞으로 뽑아내면 되죠. 2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로그 7의 2를 A로 로그 7의 3을 B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2A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로그 7의 24는 어때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이랑 3을 곱하는 거고 곱하기니까 찢어서 쓰면 되겠죠? 로그 7의 2의 세제곱인데 쓸까요 그냥? 로그 7의 3 요 3은 앞으로 당겨내서 3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이니까 3a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는 분모가 2a 더하기 b 분자는 2분의 1에 3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 요 2분의 1 얘한테 줘버리면 4a 더하기 2b분의 3a 더하기 b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산수 문제라기보다 밑변환 때문에 요거까지 제가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요 뒤에부터는 덧셈 뺄셈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또 문제 풀 수 있는 녀석이어서 요 뒤부터는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여러분 산수하면서 약간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둘 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이 약간 마음이 불편하죠. 와닿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생긴 것도 할 거고 함수도 할 거고 뭐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도 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로는 이제 유형 6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로그 시간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 제가 거의 다 풀었죠. 대표 문제 다 눈으로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하나씩 풀어보시고 어쨌든 다 하긴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